안녕하세요. 세무사무원 텍스 마드레입니다. 저는 세무사무원이라는 직업을 16년째 하고 있는 현직 세무사무원으로서 지금쯤 이 일이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실무자의 입장에서 실제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들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세무사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하는 일은 1번 원천세 신고, 매월 하는 신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분기별로 부가세 신고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저희가 하는 업체들이 개인이나 법인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과 법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신고를 하는 것들이 주로 세무사무원이 하는 일이다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저희가 대부분 이 일을 하려고 할 때 자격증이라는 공부를 먼저 대부분 하게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자격증에서 원천세 하는 법, 부가세 하는 법, 법인세나 소득세 같은 부분을 하는 것을 배웠는데, 그러면 나는 이 배운 거를 가지고 사무실에 들어가서 신고서를 작성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론과 실제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일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저희가 매월 하는 원천세 신고라는 게 있는데, 원천세 신고는 세무서에서는 저희가 원래 세무사 사무실에서 하는 일은 이제 직원들의 연말정산의 데이터가 되는 보수와 그거에 맞는 가근세 신고를 하고, 그 가근세에 대한 납부서를 이제 대표님들에게 드리는 게 저희와 이제 국세청과 연결해서 하는 일이에요. 근데 사장님들은 솔직히 가근세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직원을 처음에 채용을 하게 되면은 궁금하신 부분들을 세무사 사무실에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세무사 사무실 입사하면 아마 제일 먼저 많이 들으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거의 입사를 했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냐, 10대는 어떻게 지급을 하고, 차량 유지비는 얼마고, 4대 보험은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적으로 4대 보험에 대한 업무 사장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좀 거래처에게 상담이나 안내를 해드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갔을 때는 내가 너무 일을 하러 온 건지 아니면 세무 일을 하러 온 건지가 헷갈릴 정도로 4대 보험 관련된 질문들이 정말 많고, 이걸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거래처에서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궁금하신 부분이 직원 관련 4대 보험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다 보니 세무사 사무실에서 급여 대장 자체를 아예 만들어주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대 보험 관련된 것들에 대한 질의, 응답, 이런 부분이 세무사 사무실에 가서 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론이나 가끔세랑은 상관없이 보험이지만 세무사 사무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고 들어가시면 조금 더 이렇게 당황하지 않고 업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분기별로 진행되는 부가세 업무를 저희가 하게 됩니다. 부가세는 아마 이론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매출에서 매입을 뺀 금액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배웠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저희 입장에서는, 이론을 공부를 한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당연한 건데, 실제 사장님들은 이 당연한 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해를 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요. 그래서 이 세금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 세금이 그냥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의 매출을 하면
부가세가 100만 원이 나오고 우리가 그 중에서 매입이 얼마 없어서 500만 원 정도가 이제 매입이 되고 50을 하면은 50만 원 정도가 세금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그 납부서를 드렸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한 입장에서는 아니 매출에서 매입 빼고, 그리고 이거 이제 매출처에서 그 상품 팔 때 10%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는 거 받았다가 내면 되는데 왜 이거를 많다고 생각을 하지? 라고 이제 대부분의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부가세까지 다 합쳐서 이제 사업으로 융통을 하시다가 갑자기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그때부터 좀 기분도 안 좋고 짜증도 나고, 이 부가세를 미리 이렇게 모아놓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마찰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고서대로 작성을 했지만 이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만 저희의 업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 납부서를 내야 되실 분의 그 각각의 니즈에 맞춰서 뭐 세금이 많네요, 세금이 적네요, 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줄일 수 있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응대를 다 받으면서 그 해결 방안을 세무사님과 같이 상의를 해야 되는 거. 그것이 부가세 신고의 이제 큰 일 중에 하나다. 이것이 정말 실무다라고 이제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가서 직접 몸소 배우시면서 그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더라도 우리가 거래하는 대표님들에게 그 공감과 이 수긍을 할 수 있는 그 납부서를 드리는 것 자체가 세무사 사무실에서 실무적으로 배우는 부가세 업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세 번째. 이제 개인 같은 경우는 소득세 신고, 법인 같은 경우에 법인세 신고라고 해서 저희가 1년 동안 이제 한 업체가 매출이 얼마가 됐고 매입이 얼마가 됐고 해서 총 나오는 이제 순수익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세랑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 이제 업무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에는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경비를 다 인정받고 나면 나오는 이제 그 수익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납세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왜 이렇게 나왔어요? 혹은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들을 상시대로 받게 됩니다.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도 지금 5월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바로 지금 제가 찍고 있는데, 5월 내내 저도 이 사장님의 세금이 어떻게 왜 이렇게 나오는지, 왜 이 금액이 많다 적다 줄여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세무사님과 계속 컨펌을 하면서 바꿨다가 어쨌다가 위험한 것이 있나 없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나오지 않죠.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세금에 대한 것을 계산을 한다고 나오지, 이 당기순이익을 어떻게 줄이고 늘리고 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배우지는 않고 왔기 때문에 실제로 와서 제일 좀 멘붕이 오는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더 예전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공부를 하면서 바로 취업을 해가지고 그 자격증에서 배웠던 것들은 뭐 차대변,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무 지식, 차대변과 뭐 개정 과목 정도만을 익히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사수분한테 바로바로 투입을 해서 이제 뭘 해라라는 거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액션을 받고 그거대로 이제 장부를 했는데, 제가 입사했을 때 저랑 똑같이 들어오신 분 중에서 저보다 이론적으로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은 장부를 할 때마다 이런 일을 하는 거라고?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굉장한 괴리감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더 많이 하면 할수록, 세법을 더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세법에서 얻어지는 이 세금과 실제 거래처들을 만났을 때의 세금의 이 괴리가 굉장히 크거든요. 이것을 조율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정말 찐 실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간략하게라도 제가 세무사무원들이 해야 되는 3가지 업무에 대해서
자격증 공부한 거랑 실제 이론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뭔가 공통점을 찾으신 분들이 계실지 좀 궁금해요.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신고서를 작성을 하는 업무만 이제 와서 신고서 작성 스킬을 키우고 이것을 더 빨리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나의 전문성을 높여준다기보다는 결국 내가 만든 신고서를 가지고 사장님들과 세금을 설득하고 또 안내를 하는 이 업무가 이 세무사 사무실 일의 실제 실무 업무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것들도 내가 머릿속에 다 들어가야지만 상대방에 대해 얘기할 수 있고 또 상대방이 나를 밑잡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면서 하나씩 해 나가야만 쌓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세무사무원으로서 커리어를 만들려고 했을 때 내가 이제 이 신고서 만드는 거 말고 이런 업무가 혹시 이제 사람 응대하는 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드신 분들은 조금 각오를 하고 들어오시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있지는 않지만 실무는 그렇게 해서 배우는 거고 제가 이 세무업을 지금 1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결국은 저희가 이 업으로 인해서 제가 돈을 벌 거고 이거로 인해서 나의 전문성도 키울 거고 결국에는 이제 나의 잡을 찾게 될 건데 설득이나 누군가를 설득하는 것과 안내를 하면서 배우는 그 역량은 굉장히 나 자신에게도 도움이 많이 되는 이제 그 업무에서 배울 수 있는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잘 배워서 정말 전문적인 그 세무사무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이제 그러면 이렇게 전문적으로 일했을 때 궁금하신 것들 있잖아요. 세무사 사무실 요즘 2022년 버전 연봉, 그다음에 뭐 야근, 그 다음에 그 외 복지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풀어나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